네, 이번 시간은 취업 원포인트 레슨 시간입니다.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고민 참 많으실 텐데요. 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해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하고 함께 해결책 고민해 주실 두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취업 포기 카페 박교수 멘토님 그리고 이지연 캐스터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취업 원포인트 레슨에서는요, 다음 취업 포개기 카페장을 열어놓고요, 취준생 여러분들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이곳에 궁금한 점을 많이 올려주시고요. 바로 오늘 고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지연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네, 152만 취업 준비생들의 공간이 이제 다음에 취업 포개기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네. 우리 구직자분들의 고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는요. 어느 쪽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제목의 소식인데 좀 노후를 위해서 안정된 직장을 갖고 싶다라는 분의 사연입니다. 이분은요, 이 30살의 여성분이시고요. 교직 이수를 해서 사서와 국어 강사 그리고 기간제 교사로 떠돌다가 대학원을 진학했지만 교직의 회의를 많이 느끼고 앞으로도 반복될 실패에 따라서 학교에 있고 싶지 않다라고 써주셨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은 기간제로 살아도 좋지만 이후에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또 나이가 들어서 50살 이후가 막막하고 또 매년마다 이력서 쓰기가 정말 이력납니다라고 라임을 맞춰서 써주셨네요. 또 때로는 안 되겠다 싶다 생각이 들어서 3개월 동안 백수를 지내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셨다고 하는데 이분이 예전에 이 복수 전공으로 문헌정보학과를 이수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 출판 쪽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출판 마케팅과 편집 중에 이 어떤 것을 공부하는 것이 옳은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라고 써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인맥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분은 SNS도 안 하시고 또 편집을 하려면 인디자인, 포토샵을 배워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두 개 다 한꺼번에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인데요. 1번부터 3번까지 질문을 정리해 주셨어요. 출판 마케터와 출판 편집 중에 어떤 직무가 더 연봉이 높느냐라고 써주셨고요. 또 노년을 두 번째는 생각해서 출판 기획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좀 안정적으로 근무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동안 국어 공부만 해와서 할 줄 아는 외국어 없습니다라고 써주셨는데요. 취업 이후에 공부할 의향이 있지만 영어 공부를 위해서 취업을 미루기에는 생활이 어려워서 일을 하고 싶은데 어느 쪽이 취업 확률이 높을까요? 라고 써주셨는데요. 고용이 불안하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싶어 하시는 분의 고민이었습니다. 네. 네, 이분 고민은 참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원래 이제 30이 되면요, 네. 미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저도 30살에 딱 직업을 바꿨는데, 근데 이제 이 35살 정도 되잖아요. 그럼 또 그냥 막연해집니다, 또. 네, 별로 또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경험담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자,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계셨으면 선생님이지만 아무래도 이제 임시직이기 때문에 좀 미래가 불안하다. 다들 요즘은 미래를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 당장도 뭐 중요하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먹고 사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은 나이가 들어도 뭔가 좀 안정적인 걸 찾고 싶은 그런 고민이 그래 보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분이 경험하신 게 굉장히 많아요. 뭐 사서, 국어 강사, 기간제 교사 뭐 이렇게 많이 경험을 하셨고 문헌 네. 정보학도 복수 전공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출판 일이 본인한테 맞는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출판 쪽 일을 통해서 안정적인 좀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싶다. 이게 골자고요. 네.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멘토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출판 마케터, 출판 편집 중에서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고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먼저 이분의 이력 지금 살펴봐 주셨잖아요. 옮기는데 출판 쪽으로 옮기는데 도움이 되는 이력인가요? 어떤가요? 네. 그 국문과의 문헌정보학과를 복수 전공하셨다고 했는데요. 네. 출판 계열로 가는 데 있어서 전공은 아주 좋은 전공입니다. 네. 그런데 이분 질문을 보면 네. 이 출판 마케팅과 출판 편집은 굉장히 성향이 다른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마케팅 같은 경우는 이제 기획이나 출판 영업과 관련되는 아주 중요한 직무입니다. 네. 특히나 마케팅 같은 경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경영적인 마인드가 필요하고 네. 이분이 언급하신 것처럼 인맥도 필요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시장을 분석하는 능력이라든지 트렌드 또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 마케팅을 하거든요. 이제 출판 시장이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 마케팅 분야에 대한 기대가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향이 이런 부분과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마케팅을 선택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반면에 이제 편집 같은 경우는
그 출판물의 내용이라든지 구성에 대한 편집을 이제 총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디자인이나 레이아웃 또 이런 것들을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고 디자인적인 감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케팅과 편집은 지금 살펴봤듯이 굉장히 성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향이 어떤 거에 더 맞는지를 먼저 선택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또 궁금한데요. 세 가지 질문 중에 마지막 질문. 이분이 국어 이외에 공부한 게 없다, 외국어 능력이 없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외국어 능력을 준비하느라 취업을 미뤄야 하는지 궁금해하셨잖아요. 이 점은 어떨까요? 아, 네. 외국어 능력 같은 경우는 꼭 외국 서적을 뭐 이렇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은 굳이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 대형 출판사로 취직을 원하실 경우에는 가능한 부분 준비를 꼭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2015년도 출판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서울북 인스티튜트라는 국내 최초의 출판 인재 양성 기관이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 편집, 디자인, 마케팅 전반을 교육을 해주시기 때문에 네. 이 6개월 과정을 아주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있어요. 그래요. 네. 6개월 동안 무료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군요. 그렇군요. 이런 또 좋은 기회 정보를 주셨고 네. 편집과 마케팅 서로 성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어떤 분야에 좀 적성이 맞는지 이런 걸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출판 마케터 있잖아요. 그리고 출판 편집의 이 연봉에 대해서 좀 물어봐 주셨는데, 중요하죠. 예, 이 연봉 차이가 좀 많이 납니까? 그러게요. 저희가 좀 돈에 좀 움직이고 좀 하고 있어요. 예, 예. 네. 그 이제 편집이나 마케터나 신입으로 들어갔을 때 연봉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네. 근데 마케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연차에 따라서는 이제 마케팅 직무가 좀 더 높은 연봉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예, 연봉 조금 우리가 고려를 해서 예, 그런 방향으로 좀 가겠습니다. 또 적성도 고려해서요. 맞습니다. 네. 자, 사실 저기 그 출판사 쪽에서 생각보다는 좀 실무 교육 그 프로그램을 좀 꽤 많이 운영을 하고 있네요. 무료로 또 6개월 그렇습니다. 과정도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은 이제 수요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SNS도 안 하시고 그동안 교사로만 좀 올곧게 살아오신 것 같은데 너무 겁먹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네.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먼저 도전해보십시오. 네, 적성도 고려해 보시고요. 다음 고민 살펴보죠. 네. 네, 두 번째 질문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취업 설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실 오늘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현대모비스에서도 서머 인턴십 이 채용 설명회가 각 대학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분도 이 채용 설명회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대학교 4학년 학생이라고 하시는데 처음으로 취업 설명회에 참여하게 됐다라는 내용인데요. 네. 그런데 처음이다 보니까 취업 설명회에서 어느 정도의 설명회를 해주는 건지 궁금합니다라고 써주셨어요. 질문을 하면서 인상을 남긴 게 좋다고 하는데 어떤 분야로 질문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요. 또 이분이 관심 있는 데가 외국계 기업인 것 같아요. 근무 환경의 선택지 이외에는 질문 같은 게 잘 떠오르지 않는데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라고 써주셨는데요. 사실 취업 설명회 직접 인사 담당자랑 처음 만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좀 질문을 잘 만들어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내용 살펴볼까요? 맞아요. 네. 예, 요즘 취업 설명이 정말 많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취업 설명회를 가서 그 담당자를 만날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가서 할 말이 없이 맞아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 있는 건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취업 설명에 그냥 단순히 나 혼자 정보를 얻어오는 수준에 그쳤다면 요즘은 네. 이렇게 직접 쌍방향을 통해서 어떤 인재가 있나 기업 입장에서도 보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질문하면서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게 좋다고 하는데 뭐 네. 이런 말씀을 써주셨거든요. 이분 4학년이신데 취업 설명에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네, 그 취업 설명회를 이용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업을 알아보려는 이런 노력 매우 좋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취업 설명회가 요즘에는 좀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회사도 그 자신의 회사를 알려야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취업 설명회에서는 회사의 사업 소개를 주로 하는 곳이 많은데요. 이제 우리 구직자분들께서 준비하실 내용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정보라든지 자기소개서 항목 또 채용의 절차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또 자기소개서를 미리 작성해 가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코멘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가져간다고 해서 100% 코멘트를 해주시진 않지만 네. 또 실제로 이렇게 도와주시는 인사 담당자님들도 있기 때문에 꼭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아는 지인도 그 채용 설명회 때 인사 담당자님께 명함을 받았다고 해요. 예, 예. 근데
대부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명함을 줘도 네. 직접적으로 연락이 많이 오지 않는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용기가 잘 나지 않는 거죠. 근데 저 그 지인은 그 아는 분 같은 경우는 직접 연락을 해서 미팅 기회를 잡아서 아주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된 경우도 아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회사도 이런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알아보는 인재를 뽑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채용 설명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좋은 취직의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함 받고 그러면 계속 전화를 해야겠네요. 뭐 받았다면? 계속적으로 전화를 하시기보다는 뭐 이메일이라든지 그렇게. 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연결이 되실 수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너무 근데 개성은 채용 될것 설명에 사실 서류 전형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도 많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인사 담당들한테 좋은 인상 남겨야겠다 다들 이런 마음으로 가실 텐데 네. 그렇다면 어떤 질문을 좀 준비해야 효과적으로 좀 좋은 인상을 남길 수가 있을까요? 네. 우선 제가 나름대로 좀 질문을 몇 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재상은 무엇인가요?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회사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사업 및 분야가 어떤 부분인지, 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자신이 자기소개서 항목을 쓰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원 동기라던가 이런 직무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작성해야 될까요? 또 다섯 번째는 경쟁사에서는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을 이제 대응하고 계신지 이런 대응 전략을 물어보는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또 이 밖에 자기소개서 항목이나 채용 절차나 면접 기출 문제 중에서 자신이 어려웠던 부분들을 준비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업 입장에서도 뭐 채용 설명을 통해서 미래 직원이나 뭐 잠재 고객을 만나는 자리니까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고요. 마지막 질문 볼까요? 네,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여성분들이 좀 공감할 만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취업과 결혼 시기에 대한 고민인데요. 제목이 결혼이 여자 신입 채용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분 28살이시고요. 여자분 대학원생이신데요. 생명공학을 전공했고 현재 약대 소속 랩실 연구실에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는데 시기 때문에 고민 중이세요. 이 서로의 주변 상황을 봤을 때 올해 결혼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이분이 이 취업의 기혼이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까 걱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제약회사나 R&D 연구소 쪽 준비 중인데 기혼 타이틀이 취업에 많이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라고 써주셨는데요. 이분은 자기가 열심히 더 하면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취업시장 물정을 잘 몰라서 질문을 올려주셨다 했는데 진짜 많은 여성분들이 고민하실 만한 내용인 것 같은데 사실 연구소 쪽은 크게 상관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공감이 자, 되네요, 이 고민. 사랑이냐 취업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과연 결혼이 취업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네, 사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으로 인한 출산과 육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나 일과 병행할 수 있느냐 이 문제 때문에 취업에 제약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직종마다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그 제약회사의 R&D 연구소나 이제 실험실 같은 경우는 사실 여성분들이 많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혼이 불리한 것 같지는 않아요. 대신 이제 면접을 볼 때 결혼을 했을 때 이 직장과 또 가정의 밸런스 또 이런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어떤 질문들을 미리 좀 준비하신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막연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기보다는 좀 이런 질문들을 준비하신 게 좋은데요.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면접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취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어떻게 이 일과 또 이 가정 문제를 해결할지를 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인 2역을 하기 위해서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할지나 또 남편과 가정일에 대한 부담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구체적인 질문으로 또 대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답을. 예상 질문을 준비를 많이 해 가야겠어요. 맞습니다. 네. 취업 원포인트 레슨 이렇게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함께 살펴봤고요. 네. 취업보게이 카페 박효순 멘토님, 이지연 게스트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는 취업 준비생에게 힘이 되고 싶었고 그들이 든든한 사회의 일꾼이 되길 바랬습니다. 스펙보다는 진솔한 능력으로, 학벌보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성공 취업의 길라잡이로 고용률 70% 달성의 그날까지
우리는 취준생의 버팀목이 되고 싶었습니다. 취업,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성공 취업의 길이 시작됩니다. 취업정보센터.